드디어 테이퍼링이 시작된다라고 선언되었습니다. 자, 11월 2일과 3일에 이틀에 걸쳐서 있었던 미국 FOMC 회의에서 결국 테이퍼링을 선언하게 되었죠. 자, 이미 시장에서는 11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제 장중 미국도 그렇고요. 오늘 아시아권 증시 전반적으로 테이퍼링 때문에 무너지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자, 학습 효과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런데요.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테이퍼링을 시행하게 되면은 어쨌거나 단계적으로 양적 완화라고 하는 돈을 풀어가는 그러한 과정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자, 이로 인한 영향들이 조금씩 생겨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저것을, 그 무엇보다 이것을 이제부터는 매일같이 관찰하고 지켜봐야만 합니다. 자,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증시 토크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부터 시작된 약적 완화. 한 달에 1200억 달러씩 미국 국채와 모기지 채권을 사들이고 있죠. 자, 양적 완화가 너무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있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 왔고, 그리고 그러한 부담 속에서 인플레이션 여러 가지 수치들이 올라오다 보니까요. 이번 11월에는 테이퍼링이 확실하게 선언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이번 11월 FOMC 회의는 그냥 테이퍼링 선언하는 회의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결국 선언을 했습니다. 자, 한 달에 150억 달러씩 줄여가게 될 텐데요. 자, 지금 현재 1200억 달러씩 월에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150억 달러씩 줄여간다? 그러면 대략 8개월 정도 걸립니다. 자, 이번 달부터 양적 완화 축소가 진행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한 달에 150억 달러씩 착착 줄여가게 되면 8개월 뒤면 내년 6월 정도면 양적 완화가 종료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생각보다 빠른 거 아닌가? 그 다음에 다가오는 금리 인상 이거 큰 문제 아니야? 이런 걱정들도 있는 게 사실이죠. 자, 이러한 걱정 때문이지 파월 의장은 완화적인 발언도 이번에 같이 했습니다. 테이퍼링을 내년 정도에는 경제 상황을 보고 속도 조절을 할 수도 있다. 뭔가 좀 삐끄덕거리는 소리가 나면은 150억 달러씩 줄이는 것을 잠깐 야야 150억 너무 많아. 한 100억 정도만 줄여. 이런 식으로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언급을 하셨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관련해 가지고 테이퍼링 이꼬르 금리다. 금리 인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테이퍼링하고 금리를 엮지 마라. 이러한 뉘앙스를 토대로 해서 완화적인 발언을 추가를 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테이퍼링 발표 후에 미국 증시도 그랬고요. 한국 증시, 그리고 아시아권 증시 모두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자, 양호해요. 조금 떨어진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 정도면, 테이퍼링 하면 지구 멸망할 것처럼 있었던, 그런 분위기에 비한다면 매우 양호합니다. 자, 드디어 2014년에 있었던 테이퍼링 이후에 7년 만에 또다시 우리는 테이퍼링 환경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자료는 이제 여러 번 보여드리긴 했는데요. 2014년, 요때 당시 테이퍼링이 전개될 때 어떠한 반응이 나왔을까? 자, 이거 벌써 7, 8년 전 일입니다. 자, 그때 당시 이제 있었던 이야기 다시 한번 꺼내보게 되면요. 2013년 6월에 당시 버냉키 의장이에요. 버냉키 연준 의장께서 우리 테이퍼링 할지도 몰라. 양적 완화 단계적인 축소해야 할지도 몰라. 이렇게 발언했다가 2013년 6월에 전 세계 증시가
뭐 중급 하락장까지는 아니지만, 예, 뭐 주가지수 기준으로는 10% 이상 하락하는, 어유, 뭐 요즘은 이걸 쇼크라고 하기도 하고, 텐드럼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죠. 예, 아무튼 쇼크가 한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버냉키 쇼크다라고 부르고 있죠. 예, 이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2013년 연말 정도에 테이퍼링 합시다. 고고고. 예, 외치고 실질적으로 2014년에 테이퍼링이 전개돼서 10월에 테이퍼링이 완료됩니다. 요때는 누구냐? 자넷 옐런, 지금 재무장관이시고 그때 당신 연준 의장께서 이제 버냉키 의장이 그 다음에 2014년 초에 바뀌었어요. 예, 실질적으로 자넷 옐런 의장이 예, 테이퍼링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파적인 일을 하셨는데 우리들의 기억에는 예, 비둘기처럼 부드러운 예, 어머니 같은 그런 느낌이 남아있던 것이 왜 그랬느냐? 그때 당시 옐런 의장이 예, 시장하고 소통하면서 테이퍼링을 부드럽게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2014년 당시 미국 증시는 11.39%나 상승을 했고요. 한국 종합주가지수는 조금 빠지긴 했는데 뭐 대폭락 뭐 이런 수준은 전혀 아니었고요. 예, 코스닥 지수는 8.6%나 상승, 중국 상해 지수는 52% 이상 상승, 니케이 지수도 7% 이상 상승, 유로스톡 1.2% 상승. 예, 뭐 테이퍼링 하면 지구 멸망하는 분위기하고는 다르게 전체적으로 양호했고,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와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정작 테이퍼링이 다 끝나고 10월에 끝났잖아요. 양적 완화가 전혀 없었던 2015년 당시에 주식시장이 상반기까지 뜨거운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즉 2014년 당시를 떠올려 보면 테이퍼링 자체는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걱정하잖아요. 이 테이퍼링 저렇게 하다가 이제 뭐 지구 멸망하고 경제 멸망하고 다 같이 죽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러한 걱정을 마음 한구석에 가지고 계시는 게 예,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릴 때요. 우리가 정말 그러한 상황, 예, 정말 뭐 전 세계가 멸망할 듯한 그러한 증시 하락을 무엇이라고 제가 이야기 드려왔냐면 예, 대폭락장이라고 표현을 드려왔습니다. 대폭락장. 그런데 테이퍼링 2014년에 딱 하고 난 다음엔 대폭락장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야 될 대폭락장은 예, 테이퍼링이 전개되는 그 시점에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즉 테이퍼링 시작이 이제 우리 2021년 테이퍼링 11월부터 시작했잖아요. 요 시점이 대폭락장을 시작하는 디데이는 아닙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된 이후에 대폭락장을 발생시키는 시한폭탄의 버튼이 꾹 하고 눌려지게 됩니다. 자, 과거를 보게 되면요. 2019년 여름에 꼭 눌려지고 2020년 코로나 쇼크와 함께 대폭락장에 준하는 하락이 있었죠. 2006년에도 쿡 하고 제법 그때는 꾹 하고 눌렸어요. 2019년에는 쿡 하고 올라왔는데 2006년에는 꾹 하고 눌렸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 좀 시간이 걸립니다. 예, 1년 반 뒤에 2008년 금융위기가 왔고 2000년에는 이게 1월인가 2월에 발생했는데 바로 2000년 벽두부터 해서 IT 버블이 붕괴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시험폭탄이긴 한데 언제 터질지 몰라. 저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테이퍼링 자체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부터 이 부분은 봐야 되겠어요. 제가 앞서서 이제 장단기 금리차 봐야 된다. 예. 그것이 이제 역전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보통 이제 장단기 금리차라고 하면요, 미국의 10년 국채와 미국의 2년 국채의 금리 차이를 이제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예.
요 스프레드인데, 요게 이제 보통은 장기 금리가 더 높잖아요. 근데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낮아지는 그러한 상황이 몇 년에 한 번 내지는 한 10년에 한 번씩 발생합니다. 이건 이제 2019년에 사례예요. 그런데요, 지금 위치를 보면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자, 2014년 테이퍼링 개시할 당시 장단기 금리 차가 대략 2.5%포인트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버튼이 눌릴 때까지 한 5년 이상 슬금슬금 내려와서 눌렸고, 폭탄이 터진 건 2020년 이제 코로나 쇼크 때죠. 그런 것까지 치면 한 6년 뒤에 큰 사건이 터진 것이죠. 그런데 그게 2.5%포인트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1%포인트 정도예요. 장단기 금리 차가.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뭐냐면요, 이 장단기 금리 차란 게 사실 역전될 때까지 언제 역전되는지는 몰라요. 테이퍼링을 계속하다가 경기 시그널이 안 좋은데 그러면 장기 금리가 갑자기 뚝 떨어지고, 야, 이게 테이퍼링 이렇게 되면은 금리도 곧 올릴 거 아니야? 그러면 단기 금리도 치고 올라가면서 생각보다 빨리 역전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아니 테이퍼링 하는데 경제가 너무 세. 그러면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장단기 금리 차가 1%그 선에서 양양양양 하면서 몇 년 동안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예단할 수 없어요. 뭐 당장 몇 개월 뒤다? 아니면 뭐 이번에도 한 5, 6년 뒤다? 그건 모릅니다. 그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따라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부터 여러분들 매일같이요. 이 프레드라고 써 있죠. 요게 이제 세인트루이스 연은에서 만든 경제 통계 사이트입니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10년 국채금리와 2년 국채금리 뭐 검색하실 때 10year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한 세 번째 줄에. 그거 이제 매일같이 조회를 하세요. 이제 매일같이 조회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매일같이 보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뭐 몇 달 동안은 요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데, 요게 갑자기 뭐 내년 봄에 여기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거 버튼 눌렸네. 그게 아니고 잘 버티면서 오래 간다 그러면, 한두 번씩 꿀렁거릴 수 있지만, 아이고, 잘 버텨주는구나. 대폭락장은 좀 멀겠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 버튼이 눌리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버튼이 눌리는 순간,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뭐냐면은, 만약에 비투를 심하게 하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 확 줄이시고요. 그리고 자산 배분 전략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뭐, 내 기준에서는 안전자산이 한 이만큼이야 라고 설정하셨던 분도, 그보다는 좀 작게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장단기 금리차가 콕 눌렸다? 그러면 이제 시한폭탄 차차차차차차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차차차차차 움직이잖아요. 언제 터질지 나도 몰라. 아무도 몰라. 뭐 아버지, 어머니, 며느리 다 몰라. 자, 어쨌거나 눌리고 난 다음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자산 비중을 생각보다 충분히 확보를 해 두십시오. 근데 그날은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우리 함께 지켜보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보고 있었는데 역전된 게 보인다 그러면 언제라도 좋습니다. 증시 토크 댓글에도 남겨주시고, 저도 보고 있다가 이거 왔네 하면은 그 시점에 증시 토크에서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내년 봄이 될지 아니면은 한 4, 5년 뒤에 제가 주름이 더 자글자글해졌을 때 생길지 모르겠지만, 되도록이면은 주름이 자글자글해졌을 때 그때 역전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 부분은 지켜볼 편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테이퍼링 걱정은 일단 뒤로 하시고, 우리 건 내년에 걱정하고요. 마음 편하게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거 좀 괜찮죠?